전대미문의 속편, 에이리언 세계의 확장, 에이리언 2편 리뷰입니다. 에이리언 1편에서 에이리언의 공격으로부터 가까스로 탈출한 리플리는 구조선 안에 냉동수면 되어 있다가 57년 후 우연히 구조선에 의해 발견됩니다. 한편 에이리언이 처음 발견되었던 혹성 LV426은 어느새 새로운 식민지가 되어 많은 정착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예상하셨듯이 또 다른 에이리언이 정착지를 덮치면서 유일한 에이리언 경험자인 리플리가 해병대와 함께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편을 능가하는 속편의 탄생, SF 액션 영화입니다. Aliens. This time, it's war.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쭈리입니다. 오늘 같이 볼 영화는 에이리언 2편인데요. 일단 이 영화는 1편과 같은 무대, 같은 설정이지만 시대가 변하고 세계관이 좀 더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언제나 그렇듯이 2편이 1편을 능가하기란 쉽지 않죠. 1편에서 좋아했던 것들을 다시 보여줘야 되고 2편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요소들을 과연 관객들이 사랑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인데요. 그러나 에이리언 2편은 1편의 장점을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1편을 좀 더 확장하는 이야기로 기존의 팬들도 만족하게 하고 새로운 팬들도 만족하게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속편 2편 영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르 역시 좀 더 대중적인 SF 호러에서 SF 액션으로 바뀌었는데요. 장르가 달라지긴 했지만 일단 흥행면으로만 봤을 때는 좀 더 크게 성공한 건 바로 이 영화 에이리언 2편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1편보다 2편이 먼저 개봉되고 나중에 1편이 뒤늦게 개봉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팬들에 따라서는 야, 에이리언 시리즈 중에 1편이 난 더 좋아, 2편이 난 더 좋아 라고 약간 이 호불호가 갈리는 두 영화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1편보다 좀 더 많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미장센 같은 경우에는 1편에 비해 약간 떨어져요. 특히 아마 이 영화 1편과 2편을 연달아서 보시면 그런 느낌이 좀 더 많이 드실 겁니다. 일단 이 영화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다가 구조된 리플리가 57년 후에 이제는 완전히 식민지화가 되어 가고 있는 그 LV426 그 혹성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원제목 역시 에이리언이 아니라 에이리언즈, 예, 복수형이죠. 네, 다수의 에이리언이 등장하는 그런 영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관객들은 이거 1편이랑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 라고 눈치를 챌 수가 있죠. 맞습니다. 대놓고 다수의 에이리언과 전면전을 펼치고요. 주인공들 역시도 리플리와 해병대를 내세워서 이거는 뭐 무섭게 막 심장이 쫄깃쫄깃하게 막 분위기에 막 이렇게 막 묻혀서 이렇게 막 조마조마하면서 보는 호러가 아니라 정말 시원시원한 액션 영화가 됐는데 사실 굉장히 이제 자신감이 넘치는 해병대가 전면에 나와요. 그래서 초반부에는 야, 이거 에이리언이 쉽게 발리겠네 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막상 또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죠. 에이리언한테 이 해병대도 처발총. 1편의 장점을 잘 가지고 온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인물들 설정인데요. 1편에서도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노동자들을 그대로 SF 시대로 가지고 와서 좀 더 몰입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면 이 영화는 정말 어떤 우리 삼촌 같은 이런 군인들, 아주 정말 친숙한 모습의 군인들을 또 내세워서 마찬가지로 낯설게 느껴지는 장르가 아니라 좀 더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장르로서 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뭐 장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조금 익숙한 모습의 인물들을 조금만 변주를 하거나 조금만 더 그 영화 안에 녹여들게끔만 만들면 관객들은 쉽게 마음을 여는 것 같아요. 또한 전작에서는 생존을 위해 도망 다녀야 했던 리플리가 이번에는 어린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에이리언과 정면 승부를 벌이는 여전사로 거듭나게 되죠. 그 이유는 57년 동안 잠들어 있는 바람에 자기 딸이 늙어 죽었다. 그래서 어떤 이 딸에 대한 연민, 딸에 대한 어떤 미안한 감정 때문에 좀 더 모성애를 발휘해서 어떤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고니 이버 같은 경우에는 전작보다 30배가 넘는 개런티를 받으면서 명실공히
인기 배우로 자리매김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비가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뭐 에이리언 슈트 같은 경우에는 6벌밖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6명이서 이렇게 연기를 했지만 굉장히 많은 에이리언들이 나온 것처럼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예전 영화에서 많이 쓰였던 여러 가지 트릭들, 광활한 자연이나 아주 큰 거대한 세트장에서 촬영을 한 게 아니라 좁은 세트장이지만 벽면에 스크린을 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거울을 합성한다든지 혹은 미니어처를 활용해서 제작비를 축소한다든지 여러 가지 재밌는 트릭들이 많이 쓰여서 사실 영화 외적으로 어떤 영화 제작 과정 자체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영화이기도 해요. 이렇게 재밌고 과감한 트릭들을 많이 사용한 감독은 바로 누구냐? 터미네이터, 트루라이즈, 타이타닉, 그리고 아바타를 감독한 제임스 카메론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 역시 리들리 스콧처럼 초기작 중 한 편이 됐죠. 당시에 제임스 카메론은 터미네이터의 제작과 에이리언2의 각본을 동시에 집필할 정도로 굉장히 바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정신이 돋보이는 촬영이나 편집, 그리고 이야기 구조 등을 편집증에 가까울 정도로 정말 완벽하게 잘 만들어낸 수작 중의 수작입니다. 사실 근데 제임스 카메론이 성격이 굉장히 나쁘기로 유명한데요. 특히 현장에서 폭군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현장 스태프들에게 굉장히 모질게 구는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특히나 이때 같은 경우에는 신인 감독인데다가 이 영화의 제작자인 게일앤 허드와 갓 결혼을 해서 신혼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좀 이 잔뼈가 굵은 스태프들이 약간 좀 텃세를 부린 경향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말을 안 듣던 촬영 감독을 해고하기도 하고 음악 감독인 제임스 호너하고도 이 영화를 이후로 사이가 틀어졌었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성격이 많이 유순해지셨는데 아바타를 촬영하던 시고니 위버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제 감독님 승질 많이 찍었네. 1편에서는 어떤 음모 정도로 남았던 이 웨이랜드라는 기업의 숨겨진 비밀과 음모가 이 영화에서는 또 다른 그리고 좀 더 본격적인 갈등으로 다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단순히 스케일만 확장을 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와 세계관까지 확장을 시켜서 보는 팬들로 하여금 많은 재미를 줬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아주 고전적인 주제가 반복됩니다. 바로 정말 무서운 건 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대기업과의 대결은 이 제임스 카메론이 좀 좋아하는 소재기는 해요. 에이리언의 모습 역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새롭게 등장한 에이리언은 워리어 에이리언이라고 해서 뭐 개미로 치면 이제 병정개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영화 속에서는 1편보다 보다 날렵하고 잽싼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댄서들이나 좀 더 날렵한 스턴트맨들을 고용해서 촬영을 했다고 해요. 특히 특수효과의 장인인 스탠 윈스턴이 마찬가지로 이 영화에서도 굉장히 많은 특수효과들을 선보여서 화제가 됐는데요. 많은 에이리언 슈트를 직접 제작을 하기도 하고 거의 막바지에 등장하는 퀸 에이리언도 직접 제작을 해서 훨씬 더 현장감을 드높이는데 성공한 영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쉽지만 에이리언의 원래 크리처 디자이너였던 HR 기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영화에서는 참여를 하지 못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스탠 윈스턴은 그가 이전에 디자인해놨던 퀸 에이리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영화에서 흥미로운 모습으로 관객들을 즐겁게 해주기도 했죠. 약간 지금의 기준으로 따지면 조금 어설프기는 하지만 그럴싸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몰입감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중장비 자격증 2급을 가지고 있는 리플리와 퀸 에이리언의 결투 장면은 명장면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특히 이 퀸 에이리언의 역할은 어느 정도 이제 일반적인 에이리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제압이 됐구나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안심을 느낄 때쯤 하고 짠 나타나서 또 다른 위압감과 공포감을 선사하는 데 크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신인 감독이었지만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완벽한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낸 이 영화 에이리언 2편은 지금까지도 1편을 능가하거나 1편을 굉장히 훌륭히 답습한 속편으로 많이 손꼽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1편이 그 이후에 만화나 소설이나 게임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이 영화 역시도 그 이후에 다양한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특히 드랍십의 모습이나 드랍십의 파일럿이 하는 대사 We're in the pipe, 5x5. In the pipe, 5x5. Go ahead, HQ. 그리고 총을 쏘면서 이게 총알이 카운트되는 장면들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스타크래프트에서도 오마주 되거나 그대로 묘사돼서 쓰이기도 했죠.
약간의 호불호는 있을 수 있지만 장르 자체가 살짝 다르기 때문에 1편과 2편은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에는 사실 살짝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1편과 비교했을 때 2편의 아쉬운 점도 있고 2편과 비교했을 때 1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장면들도 있지만 과연 여러분들은 두 영화 중에서 어떤 영화가 더 취향이신지, 어떤 영화가 더 좋은 여러분의 에이리언 영화인지 많이 궁금하네요. 자, 영화 보신 분들 계시면 영화에 대한 의견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 엉준이 영화 리뷰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면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만나요.